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지능과 창의성은 영재의 지적 특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지능과 창의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항을 통해 영재 학생들을 판별합니다. 지능이나 창의성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교육이나 훈련 또는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교육이나 훈련의 효과로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지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일기는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한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학교에서 일기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학생들의 일기쓰기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가 재조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는 매일 꾸준히 쓰는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사랑방에서는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색다른 일기쓰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랑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성은 크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4가지 요소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유창성,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내는 융통성,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독창성, 치밀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정교성, 이렇게 4가지죠. 그러므로 매일 쓰는 일기에서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잘 자극할 수 있다면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창의성을 자극하는 좋은 트레이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일기를 쓰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일기를 씁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히 떠올리면서 자신의 일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쓰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겪은 일을 짤막하게 하나하나 언급만 하는 일기는 창의성의 신장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열식 일기에서 변화를 주어 다양한 형태의 일기 쓰기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정해 디테일한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테마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주간 테마 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빨강으로 테마를 잡는다면 자신의 하루 일과 중 빨강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만 일기를 써야 하는 것이죠. 가령 점심에 친구들과 먹은 빨간 떡볶이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재가 매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떡볶이, 즉 음식을 소재로 한 일기를 썼다면 화요일에는 음식과는 다른 소재의 빨강 일기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융통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융통성의 핵심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동일한 테마에서 매일 다른 소재의 일기를 쓰는 것을 꾸준히 한다면 융통성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간 테마를 잡는 방식입니다. 만일 이번 주의 테마를 음식으로 잡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이미 테마에서 카테고리가 정해지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간 테마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는 크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라는 2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확산적 사고란 최대한 많은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게 이러한 확산적 사고와 관련이 깊지요. 이렇게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 중 최적의 아이디어를 정하는 과정을 수렴적 사고라 하는데요. 결국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렴적 사고 또한 확산적 사고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간 테마 일기를 역발상으로 뒤집는 형태를 취한다면 수렴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주중에는 평소대로 자신의 하루 일과를 나열하는 형태의 일기를 쓰게 한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자신이 주중에 쓴 일기 중에서 공통적인 카테고리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서로 잘 엮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석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작용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렴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돋보기 일기입니다. 돋보기 일기는 자신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쓰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쓰려면 우선 오늘 하루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의 사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으로 일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앞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정교성이라고 했는데요. 돋보기 일기는 이러한 정교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돋보기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기의 대략적인 분량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기 쓰기라는 것이 정해진 분량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과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에 양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돋보기 일기에서는 정교성을 트레이닝한다는 차원에서 정해진 분량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이를 부모님이 임의로 정하지는 마시고요. 자녀가 그동안 쓴 일기를 쭉 살펴보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쓰는지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이와 비슷한 양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늘의 테마 일기입니다. 역시 빨강을 테마로 한다면 자신의 하루 일과 중 빨강과 연관 있는 내용으로만 일기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아 선생님이 색연필로 빨간 하트를 공책에 그려주셨습니다. 처럼 빨강과 연관된 일과를 나열하는 것이지요. 주간 테마와 다른 점은 최대한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면 창의성의 요소 중 하나인 유창성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테마 일기와 주간 테마 일기는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창의성의 요소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각각 따로 분리하여 다른 테마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이러한 일기 쓰기에 다소 적응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둘을 동시에 같은 테마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적용의 순서 또한 주간 테마를 먼저 한 후에 오늘의 테마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테마를 첫 주에 한 후 그 다음 주에 주간 테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의 흐름이 유창성이 융통성보다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을 높여주는 색다른 일기쓰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융통성을 길러주는 주간 테마 일기. 둘째, 정교성을 길러주는 돋보기 일기. 셋째, 유창성을 길러주는 오늘의 테마 일기. 이러한 일기쓰기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창의성이 어느 순간 쑥쑥 성장해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녀가 일기쓰기를 학습의 연장선으로 느끼게 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적당한 횟수를 정해서 일기쓰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